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간절히 유방암, 사기암을 자연치유로 잘 다스리며 살고 있는 보말알마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이번에 검진 받고 지금 제주도 돌아온 지는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틀 됐나? 이번에는 검진 결과를 저번에 올렸다시피 썩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 일단 다른 기타 장기로의 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생긴 암순위는 없어요. 대신에 원래 있던 암순위가 처음 크기로 돌아갔습니다. 4개월 만에 1.2cm 그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 2019년 6월 1일부터 자연치유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12월까지 6개월 동안은 계속 암이 작아지는 결과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 6개월은 유지하는 결과를 받았었죠. 그리고 이번에 4개월 만에 검진을 했는데 다시 처음에 있었던 2cm 정도의 크기로 암이 커졌습니다. 이번에 검진 결과를 보러 갔는데 제가 만나던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다른 대체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본다고 문자를 받고 갔었어요. 근데 딱 그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원래 보던 선생님이면 뭐 상의를 하고 하겠는데 이 선생님은 대체로 잠시 그날 하루만 계셨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묻는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다가 그냥 다음 검진 잡아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그 선생님을 보고 가라 그래갖고 그러고선 선생님을 만났는데 표적 치료제든 뭐 항암이든 어쨌든 그게 항암의 시작이잖아요. 그거를 먹다가 뭐 표적 치료제는 부작용도 없고 좋다.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이 가능한 한 좋은 약이니까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그거를 시작하면 결국은 그게 내성이 생기고 결국은 그러면 항암주사 더 독한 약을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항암하는 건가? 그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런지 선생님이 뭐 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월요일날 선생님을 뵀더니 선생님이 표적 치료제 먹어야 한다, 치료해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정말 다른 의사들처럼 불친절하게 딱딱하게 정말 뭐 비즈니스 하듯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좀 이 사람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저도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항암제라 뭐 표적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아주 표면적이지만 이름이랑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몇 가지 여쭤볼 것도 있어서 저도 이제 여쭤볼 질문들을 정리하고 진료실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한 질문이 그거였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항암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면 약을 바꾸나요? 그랬더니 약을 바꾼대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암이 커졌고 암이 이렇게 커지지 않는다. 처음엔 이렇게 잠잠하다가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훅 커지게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염려를 하시면서 지금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뭐 임렌스라든지 그런 약들은 예전에는 폐경 환자에게만 처방이 가능해서 억지로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어야 하지만 지금 얼마 전에 아주
다행히도 얼마 전에 승인이 난 키스칼리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은 폐경 전 여성에게도 처방이 가능하고 난소 절제 수술 없이 졸라덱스랑 페마라, 그러니까 항호르몬제랑 이렇게 세트로 처방이 가능하도록 승인이 나 있는 약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도 너무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커졌고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정말 개미 목소리로 선생님 그럼 처방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너무 저를 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서 드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 먹기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암 약 먹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약 먹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안 드시겠다고 하면 저는 2달 뒤에 CT를 잡을 거고 그때도 치료를 거부하시면 저는 수정님 진료 못 받으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단호하게. 그 전에는 선생님이 막 저 쳐다보시지도 않고 그냥 뭐 그대로네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고 뭐 되게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지금 안 하면 내가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그런 어쨌든 담당하고 있는 환자고 안 좋은 거를 눈에 보고 있고 쓸 수 있는 약이 있는데 환자는 그 치료를 거부하고 검진만 해달라고 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하다는 거 저도 알죠. 근데 그 마음을 굉장히 뭔가 좀 느껴지게끔 말씀을 하시고 그러셔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11월 초에 CT를 찍은 거고 그래서 1월 초에 CT를 잡고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더 이상은 이제 제 고집대로 해주지 않으실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막 고집 부린다고 해서 몇 개월 더 늦춰서 검사를 할 만큼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CT를 굉장히 짧게 1달 반 뒤에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별로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0일이니까 한 40일 남았네요.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저한테. 그리고 너무 이게 마지막 기회다 막 이런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또 그렇다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막 경황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는 키스칼리라는 약과 난소 억제 주사와 항호르몬제 처방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이거 먹으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는 거구나, 헬게이트가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하는 자연치유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물론 상충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제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싫으니까 나는 그거 안 해라고 말을 하면서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제가 왜 이런 결과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뭐 비타왕 언니도 그렇고 저 다른 또 자연치유를 저랑 비슷하게 시작했던 친구도 공교롭게도 이번에 검사를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다들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줄어들고 유지되고 이번에 다시 이제 커진.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게 도대체 이게 우리가 젊어서인가 호르몬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만큼 철저하게 하지 못했고 마음도 해이해지기도 했고 좀 건방지게 교만한 마음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기꺼운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걸어야 해서 걷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물리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처음에 했던 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동안 뭐 유기농 통밀가루는 괜찮아. 뭐 이거는 유기농이고 좋은 재료니까 괜찮아. 뭐 이거는 좋은 아보카도 오일이니까 이건 발연점이 높으니까 뭐 가열해도 괜찮댔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 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허물어 가면서 타협점을 찾으면서 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좀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처음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진 결과를 유튜브에도 올렸고 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저만큼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받고 도움도 많이 받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분들도 많은데 정말 감사드리고 그 중에 제가 뭐 하나하나 여유가 틈틈이 생길 때마다 검토를 해보고 하겠지만 제가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던 건 두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건데 제가 1년 4개월, 1년 5개월 동안 했던 명상이나 이런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동안 내가 잘 살아왔던 것들, 자랑스러웠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냥 무작정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좋은 생각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억지로 이제 하면서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을 채우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왔었는데, 과거에 제가 저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뭐 40년인데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시간들 중에 제가 스스로 직면해야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되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직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덮고, 나는 지금 그냥 좋은 생각만 해야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그냥 외면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뿌리가 남아있고 그냥 무작정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꺼내서 울 일이 남아있으면 울고 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고 꺼내보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꺼내서 제가 저 자신과 화해도 하고 스스로 용서도 하고 안아줄 거는 안아주고 그리고 그 과거의 시간들 속에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분들, 제가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뭐 기도든 어떤 방법으로든 용서를 구하고 제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까지의 그런 마음 챙김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자연치유 시작했던 초반에 제가 생각했던 게 난 도대체 왜 살아야 하지? 난 내가 왜 살고 싶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저한테 제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힘들게 자연치유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물론 이런 생각이 되게 지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걸 왜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저희 가족들, 저희 엄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 아픈 거 못 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말고 수정 씨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야 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또 있었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를 위해서 사는 이유를 다시 또 찾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뭐 저를 용서하고 저 스스로와 화해하고 다른 과거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저로 인해서 마음 아프고 상처받았던 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이유를 찾는 것. 그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뭐 40일 짧죠. 그리고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이번에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또 다시 제주도에 지금 서귀포에 돌아와서 오늘 숲에 와서 열심히 걷고 영상도 남기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서 제 마음을 잘 달래면서 해보려고 해요.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저만큼 기대하고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마음만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늘 그래왔듯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뭐 표준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든 자연치유하는 사람들이든 올 겨울은 유난히 힘들어하는 환우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올해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과거의 나와 화해하고 지금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화해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지금까지 살아내줘서 고맙다 수정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저에게는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미래에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고 그 미래의 저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날씨 이제 추워진다는데 겨울 잘 나야겠죠?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든 시기니까 힘내서 잘 살아봐요. 잘 살아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조금 더 힘내서 제가 이전 뭐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런 것들 정리해서 또 영상을 올려볼게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 비타왕님 한 말씀 해주세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당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귀찮아서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좀 컨셉을 달리해서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인스타로 오세요. 조만간 다시 빨리 복귀하세요, 유튜브로.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